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을 표결할지부터 논란이 많이 생겼는데요. 먼저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덟 명 만장일치라고 이렇게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3명은 또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해야 하는지 이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 측의 반응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내려져야 할 문제다.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한 절차를 거친 뒤에 판단하겠다. 대변인, 한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 TV조선에 단독 보도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전에 조속히 임명하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관들의 얘기하는 거는 권한이, 그러니까 위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임명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로 재판관의 지위에 있는지도 판단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지명,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임명해야 된다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될 겁니다. 재판이.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대행의 대행으로서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의 대행,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보다 여기에선 현실적으로 대행이 그걸 판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일정 부분 헌재에서 이거를 정치권이 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입장을 저는 내비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을 통해서 대행으로서 다시 돌아온다면 대행이 여야 어떻게 보면 지도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이게 법으로서 모든 게 달려가서 법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네.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통합, 국민적인 어떤 그런 하나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으로 남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최 대행이 만약에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는데도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 국민의힘 측과 당시에 반발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헌 위법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헌재 공보관이 누군데요? 누가 그분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까? 누가 판결 내기 전에 판결의 결론을 예단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근데 헌재 공보관이 왜 언론 플레이 합니까? 왜 민주당에 편들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죠? 이렇게 되면 진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공보관이 저렇게 말할 때부터 결과는 좀 뻔하겠구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쪽으로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됐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 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공보관이 말했고
이것은 문영배의 뜻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 문영배 재판관 재판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사실상 이것을 인용하는 의도를 가져갔다라고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선고했는데 그걸 안 따라?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다 탄핵됩니까? 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건 맞지만 위반했다.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죠. 하지만 그것이 중대한 위반, 탄핵할 만큼은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그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에 안 따르면 기분 나쁘죠.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뭐 했냐? 2019년에 낙태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란 판결을 했는데 단순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입법 촉구를 해서 몇 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법 외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탄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도 주심도 어떤 의무이행 소송이 아니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인데 그 확인 판결을 하더라도 일반 행정 사건에도 그 행정청이 안 따르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안 따르면 또 탄핵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얘기했지만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 결정 기각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